차를 북문 주차장에 세우고 우리는 북문으로 베수스로 입장하겠습니다. 로우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English books I hear. hin방 루트입니다. 로우 게이트에 차를 세우고 좀 걸어 내려가면은 대로인 하버 로드, 아카디안 로드라고 하죠. 하버 로드를 만나게 되고요. 하버 로드에서 보면 거대한 원형극장이 보입니다. 원형극장에 올라가서 멋진 전망을 보면서요. 보고 내려오면은 마블 로드가 나오는데요. 대리석이 깔린 멋진 길입니다. 마블 로드가 끝나는 지점에는 유명한 켈수스 도서관과 상업용 아고라 터가 넓은 터가 나옵니다. 다음에 프라테스 스트리트를 접어들면은 좌우로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테라스 하우스, 하드리아스 템플, 끝나는 지점에는 폴리오셈, 그 다음에 도미티누아누스 템플, 그리고 오데온, 그래서 그 옆에 어퍼 아고라가 나옵니다. 스테이트 아고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바리우스 목욕탕. 그래서 상부 입구까지 가면은 에페수스의 탐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쿠라테스 거리, 마블 로드, 원형극장 앞을 지나서 처음 출발한 로우 게이트로 돌아오면 됩니다. 에페수스 유적지로 들어왔습니다.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은 원형극장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입장을 했고요. 이 에페수스는 아마존의 여왕 에포스가 세웠다는 설과 아테나의 여왕 노드로스의 아들인 안드로클로스가 세웠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오는데요. 기원전 1200년경 북방민족 도리아족의 침입에 시달리던 아테네의 안드로클로스는 물고기와 멧돼지가 있는 곳에 나라를 세우리라는 신탁을 받고 바다를 건너 이곳 이오니아 지방으로 왔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식사를 하려다가 물고기 굽던 중 우연히 한 마리가 튀어서 바닥에 떨어졌고, 함께 떨어진 수 때문에 덤불에 불이 붙자 놀란 멧돼지가 달아났다고 합니다. 안드로클로스는 이 멧돼지를 쫓아가서 활로 쏘아 죽이고 그 자리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카이스트로스 강 어귀에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중시하는 그리스인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의 한가운데 자리한 지리적 이점과 아르테미스 신전의 종교적 유광 덕분에 에페스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원형극장인데요. 지금은 많이 수리를 하고 있네요. 이쪽으로 쭉 뻗은 아르카디안 거리 맨 끝에 있는 거대한 원형극장인데요. 기원전 3세기 헬레니즘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세기경 로마 시대에 대대적으로 증축되었는데요. 산의 경사면을 이용해서 지었으며 지름은 154m, 높이 38m의 반원형 구조에 달하는 약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이 모이는 집회는 물론 연극과 문화예술 공연이 상시적으로 상연되었는데요. 로마 시대 말기에는 검투사와 맹수의 싸움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3층으로 된 무대 건물은 약 18m 높이였고요. 원기두가 양각의 부조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오케스트라
통하는 5개의 통로가 있었고, 사각과 음향 효과를 고려해서 무대에서 멀어질수록 아래쪽보다 위쪽 객석의 경사를 급하게 만든 것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 천막으로 된 개폐식 지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여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야간에 공연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앞에는 과거에는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바다가 보이고 배들이 출입을 하곤 했습니다. 네, 이 길이 유명한 대로입니다. 이 좌우에 양쪽에 많은 건물들과 인상적인 유적들이 있는데요. 찬찬히 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일단 우측으로 해서 무대 중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무대 밑에 시설들이고 각종 배우나 공연에 필요한 각종 직기 비품들을 보관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1층의 경사보다 2층의 경사도가 아주 급합니다. 음향 효과를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로마 헬레니즘 시대의 원형극장 형식을 빌려서 반원형의 중앙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오페라나 각종 연극들을 공연하는데, 그럴 때 저녁 시간에 와보면 조명도 화려하고 아주 멋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형극장의 정중앙에 섰습니다. 여기서 공연을 하면은 마이크 장치도 없이도 관객석 전체에 울려 퍼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리를 한번 쳐봤습니다. 알로! 다들 중앙 지점에 서서 음향 효과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You got to see me talk about my life experience, my story. No, not for me. My story. No, no. My dreams, I see you. More loud. In the center of the. After you, my friend. After you. 저 위에는 수리 중이라 갖고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게 돼 있네요. 원형극장의 3층 객석은 이렇게 보수 중이라서 못 올라가기 때문에 2층 객석 다 중심에 앉아가지고 지금 저마다 음향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대 중간, 무대 앞 원형 광장의 중앙 무대에서 각자의 노래를 한 번씩 불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오면 필수 코스죠. 원형 극장으로 들어오는 10주가 늘어선 저 긴 거리는 과거에는 저 앞까지 바다와 강이 있어서 바로 에페소스에 물자와 인원들을 수송하고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강의 퇴적으로 인해서 바다는 저 산 뒤쪽으로 밀려나서
지금은 내륙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구에서 대극장까지 폭 11m, 길이 500m의 큰 길이 조성되었는데 당시에는 해상무역이 도시 존재의 기반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저기 항구에 도착한 사람들은 항구 목욕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이 길을 따라 거대한 에페소스 도시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점들이 즐비했던 좌우로,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만 상점들이 즐비했던 이 거리 양쪽으로 많은 수의 횃불로 가로등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한 가로등 시설이 있던 곳은 당시에는 로마와 안티오키아, 에페스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길은 대제로 보수한 비잔틴 제국의 아르카디우스 황제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도로 밑으로는 또 상하수도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때 번성했던 아르카디안 거리를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라후 악발! 네, 원형극장에서 저 앞에 보이는, 우측으로 보이는 켈수스 도서관까지 이르는 대리석 길입니다. 일명 마블 스트리트라고 하는데요. 길 아래는 대형 수로도 있었다고 하고요. 길 양옆으로는 굉장히 번화했고요. 이 길에는 황제의 포고문이 게시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유곽이 있고요. 길바닥에 여인의 모습과 왼쪽 발이 새겨진 돌인데 이는 유곽을 광고하기 위한 곳이고, 유곽에 출입할 수 있는 손님의 나이, 그러니까 발의 크기로 이렇게 제한을 했다고 하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블 스트리트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보이는 약간 돌출 부분은 당시에 수로관이었다고 합니다. 어퍼 아고라하고는 달리 셀치우스 도서관 옆에 있는 아고라입니다. 여기는 상업적인 거래나 사인 간의 거래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아고라 공간입니다. Over there, just on the top. It's kind of deep. 약 한 300m, 300~400m 정도 되는 이 마블 스트리트를 걷고 있습니다. 저 우측에 도서관이 보이고 있죠. 당시 지방 총독이었던 켈수스의 아들이 아버지의 위협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기 사람이 모이는 거 보니까 유곽 입구 모양입니다. Eğer dedi kalbim dedi işte iyilik ve aşkla dolu. Eğer dedi şeyiniz doluysa para keseniz gelin bekliyorum dedi. Eğer boşsa dedi hiç bana gelmeyin, sağ taraftaki kütüphaneye gidin o zaman. Yoksa aşk evine gelin dedi. Yoksa oraya. 여인의 얼굴이 보이죠? 여기가 당시 유곽이 있던 장소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주로 항구에서 온 선원들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가 아마 테라스 하우스인 것 같네요. 네, 여기가 그 유명한 켈수스 도서관입니다. 네, 전체 8개의 그 조각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전부 복제품이고 원본은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켈스 도서관 앞에 있는 건물은 네, 여기가 유곽입니다. Aynı zamanda 그 에르틱한 그 모자이크들이 여기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유곽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입구서부터 어린 사람들의 어떤 출입을 제한했던 것 같아요. 예, 켈스스 도서관 오른쪽에 있는 문은요, 그 뒤에 아구라 지역으로 들어가는 정문격인데요. 노예 3개의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3개 볼 수 있죠. 예, 그 당시 노예였던 마제우스와 미트리다테스가 자유의 몸이 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의 가족을 위해 바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군이라고도 합니다. 로마 시대는 노예를 하더라도 사유재산이 인정되었고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어서 그런 노예를 해방노예라고 하는데요. 해방노예도 재산과 자식 있으면 특별권을 취득할 수도 있었고, 자식들에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도 열려 있어서 국가 통합에 많은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공간이 시장과 여러 가지 지체가 모이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항상 필수적인 장소였던 아고라입니다. 이 아고라는 유럽과 지중해 각지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총집합하던 국제시장이었습니다. 네, 아고라는 이렇게 긴 열주가 들어선 디귿 모양의 회랑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한쪽 회랑은 많이 남아져 있는데 다른 쪽은 주랑들이 없습니다. 당시에 아고라의 평면도입니다. 네, 비교적 동쪽 회랑은 석주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넓은 광장으로는 멋진 소나무들이 쭉 설치되어 있고, 아고라의 공간들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실제로 남쪽 주랑도 꽤 남아 있고요. 동쪽 주랑은 몇 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북쪽이네요, 북쪽.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서 그 당시에 로마 헬레니즘 시대에 많은 거래와 그런 모임들, 로마 시민들의 모임들이 이루어져서 그때 번성했던 에피소스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아고라 공간이고 앞에 3개의 문이 설명들이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오른쪽에 켈스스 도서관에 멋진 입구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은 에페소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2세기) 초반 로마의 소아시아 총독이었던 펠시스 프레이마니아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집정관이었던 그의 아들이 지었습니다. 전성기 때는 12,000권의 두루마리 장서를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페르가몬 이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 건물은 도서관 용도뿐만이 아니고 펠시스의 무덤으로도 쓰여졌는데요. 지하에 낙골당이 있습니다. 내부는 하나의 커다란 홀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루마기 책에 손상을 방지하기에 내벽과 외벽 사이에 약 1m의 간격을 두었다고 합니다. 중앙의 입구는 양 측면 입구들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건물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정면에는 4명의 여인의 석상이 있는데요. 지금 2개는 머리가 남아 있고요. 2개는 지금 머리가 없는 석상인데요.
각각 왼쪽에 소피아, 지혜, 덕성, 아르떼, 지능, 에노이아, 지식, 에페스, 테네스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석상은 전부 모조품이고 진품은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있는 진품들입니다. 270년에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최근 1970년대에 복원되었습니다. 이 석상이 지혜를 상징하는 소피아라고 있는 석상입니다. 여기 소피아라고 적혀 있죠. 원본은 아니지만 멋진 상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덕성이네요. 덕성, 아르떼. 여인 석상도 얼굴까지 제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에노미아 석상인데 아쉽게 머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식을 상징하는 엑스템의 상입니다. 켈수스 도서관의 안쪽 홀입니다. 좌우에 책을 보관했던 서패들이 보이고요. 아마 이 중간 지하 공간이 켈수스 총독의 무덤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아주 굉장히 선명한 글씨로 이건 1970년에 복원하면서 새겨놓은 글씨거든요. 켈수스 도서관의 위에 구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석상이고요. 이 아름다운 석상들이 진공이 아니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오스트리아에 가면 다시 한번 진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으로 아고라로 들어가는 세 개의 아치형 문이 있고요.